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 프로젝트로 나를 닮은 소리 힐링비트라는 언택트 디지털 셀프 헬스케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 대표이자 현재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의학학 분야의 스트레스 전문 연구 책임자로 재직하고 있고요. 연구활동을 스트레스 관련 분야만 10년 넘게 지속하면서 현재는 대한스트레스학회 학술위원, 그리고 소방청, 교육청, 중앙소방학교,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재개발원 등에서 스트레스 전문 강사와 연구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라는 회사는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스타트업인데요. 연구를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진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시험으로 근거 기반 실무 중심의 서비스를 저희는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취과 간호사로서 수술실에서의 임상 현장에서 극심한 긴장감을 환자 곁에서 직접 함께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IT 분야의 융합으로 언택트 디지털 셀프 헬스케어라는 힐링비트 아이템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나 나를 닮은 소리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닮은 소리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를 닮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한번 여러분 심장 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초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들리시나요? 아마 안 들릴 겁니다. 아마도 청진기가 없다면 심장 소리는 듣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심장 소리를 무의식 중에 듣게 되었고요. 지금도,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 심장 소리와 함께 갈 것입니다. 최근 블루를 넘어서 레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데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도 피곤합니다. 라는 수면장애 환자, 그냥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일상이 그립습니다. 또 처음 겪는 비대면이라는 수업은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아주 큰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러한 블루는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세월호, 또 메르스 사건을 아실 텐데 세월호나 메르스에서도 블루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블루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우울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블루는 블루로 인한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인의 스트레스가 심각하게 좀 표출되고 있다라는 걸 대표해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 니즈라는 것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되었는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했던 헬스장이나 아니면 심리 상담이나 심지어는 산책까지도 제한을 받음에 따라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더 표출되고 있다는 것들을 연구조사에서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신과에 환자가 우울감이나 우울증으로 찾아오게 되면 의사나 간호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환자분 현재 우울감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쁜 질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질문도 딱히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한번 혼자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은 요즘에 잘 드시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핵심입니다. 나의 일상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의 질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거고요. 입맛이 없는 식욕이 떨어지는 경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한 분명한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나의 표정을 한번 거울로 본다면 웃고 있는지 아닌지를 인지하는 것도 나의 스트레스 상황을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고 최근에 잘 먹고 있고 지금 웃고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지금 웃을 수 있다면 내 몸의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내가 셀프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 인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언택트, 다시 말하면 비대면 디지털 셀프 헬스케어의 중요성은 분명하고 또한 확실하고요.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잠을 잘 자고 또 맛있는 것을 잘 먹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기 위함으로 언택트 디지털 셀프 헬스케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WHO에서는요, 헬스케어의 핵심은 스트레스 관리이다 라고 2016년부터 슬로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있다라는 의미를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성실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서 자기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관리는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즉시 조치를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두 번째로 8시간 취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와 스퀘어 세계적 회사 두 개를 동시에 경영하는 잭 도시는요,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일상을 최대한 단순화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는다. 나는 해야 할 것은 하루 8시간 취침을 자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각하지 말고 그리고 상대와 눈맞춤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일 검정 터틀넥을 입는, 그래서 선택해야 할 상황 자체를 줄여서 스트레스를 예방했다는 스티브 잡스도 일상을 단순화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밤 설거지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못하게 한 뒤에 내가 좋아하는 설거지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플로리다 주립대가 설거지에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27% 줄어든다고 발표하면서 빌 게이츠의 설거지가 새삼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미루지 않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액션을 취했고 특히나 스트레스를 예방했고 일상을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세팅하면서 스트레스를 미리 차단시키는 노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단순화하고 또 설거지를 따라해 봤는데 많은 개인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설거지는 생각보다 ASMR도 들리는 청각과 그리고 뽀드득거리는 촉감으로 인해서 즉 청각과 촉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는 오감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향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완화되듯이 오감은 스트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닌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신경을 의미합니다. 즉, 긴장이나 욱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이나 졸리면 하품이 나오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은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라는 그런 말들인데요. 스트레스 상황이면 이러한 자율신경의 균형이 중요한데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라는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가 핵심이자 목표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인 것이죠. 음악을 한번 지금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5초, 20초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음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음악은 비발디 사계 겨울 2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발디 사계의 겨울 2악장인데요. 2악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겨울 1악장에서는 아주 차가운 날씨를 표현한 날카로운 음악을 표현했다라면 2악장에서는 그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 오두막에 들어가서 차 한 잔과 함께 따뜻함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을 음악으로 표현한 게 비발디 사계 겨울의 2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지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리가 잘 들리셨나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난로 앞에서 따뜻함을 맞이하는 차 한 잔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것을 들려드렸냐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청각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청각 시스템을 활용한 소리를 활용한 많은 스트레스 완화 시장에서는 정말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최근 ASMR로 뜨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고 이제 다음을 나갔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호르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티졸은 당 성분이 있어요. 에피네프린도 당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싶어서 당 성분을 몸 밖으로 분비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거나 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혹시 초콜릿이 땡기거나 사탕을 먹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면 좀 완화되는 그런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코티졸 분비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서 코티졸을 분비하게 할까,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할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넓은 초원 위에 얼룩말이 가만히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굶주린 사자가 나타나서 얼룩말을 쫓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얼룩말은 상당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거고요. 이 얼룩말의 뇌에서는 코티졸과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될 것입니다.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얼룩말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할 때 공통적으로 강력한 근육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육을 사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코티졸과 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우리 몸에서 나오지만 그게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와야지만 질병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코티졸과 에피네프린은 몸 안에 축적되면 만성 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내줘야 되는 것이죠. 빼내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체액이라는 겁니다. 즉 눈물이나 땀으로만 코티졸과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극심한 슬픔 상황에 있다면, 너무나도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울어봤을 경험이 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맞는데요.
그와 동시에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코티졸을 몸 밖으로 체액으로 분비시켜주기 위한 우리 몸의 작용인 것이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운동을 해서 열심히 땀을 내다 보면 개운해지는 경험을 해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코티졸과 에피네프린이 땀을 통해서 배출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1에 노출되었다. 그러면 fight or flight라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스트레스 이론이 있습니다. 싸우거나 회피하거나 그 상황을 맞서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고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우리 뇌에서는 자율신경에서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입이 마르게 되고 갈증도 나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소화장애도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셀프 헬스케어의 핵심은 자율신경 균형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스트레스는 오감에서 받듯이 스트레스는 오감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중환자실의 환자들이 어떤 기능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까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오감은 청각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인 환자여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핵심은 청각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회복력입니다. 즉 스트레스 회복력은 자율신경계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게 하는데 핵심인 거죠. 최근 ASMR을 왜 사람들이 찾는지 봤더니 우리는 태아 때부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랐던 익숙함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과학적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주고 인지 기능을 향상해준다라는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저희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에서는요. 나를 닮은 소리 힐링 비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박동수와 심전도 파형을 기반으로 나와 똑같은 나를 가장 닮은 스트레스 완화 솔루션 힐링 비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MC 스퀘어 한번 들어봤을 거고요. 백색 소음, ASMR, 이완음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방향 서비스, 즉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공산품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힐링 비트는 자신의 개인별 메디컬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그에 최적화된 음악을, 그에 최적화된 비트를, 그에 최적화된 음파를 제공받는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에게는 어쩌면 1:1 VIP의 특별함을 제공하는 혁신 기술입니다. 이러한 고객과의 양방향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비트와 웨이브폼, 다시 말하면 나의 심장 소리와 가장 근접한 박자와 음파로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첫 번째, 우리의 심장 박동수와 동일한 BPM을 제공하는 게 힐링 비트의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내 심장 박동이 쿵, 쾅 이렇게 뜰 때에 심전도 파형이 흐르는 걸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파형과 동일한 주파수의 음파를 그대로 추출해서 나와 가장 동일한, 나를 가장 닮은 소리인 비트를 재생시켜주는 것이 힐링 비트입니다. 한번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이는 파형이 이제 심전도 파형을 음파로 추출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들리는 소리는 피아노와 첼로로 이루어진 힐링 비트 첫 번째 버전이 들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힐링 비트는 내 심장 박동수가 72bpm에 그리고 심전도 파형이 PQRST라는 파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닮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잠시만 제가 다시 뒤로 돌려볼게요. 네. 힐링 비트 드라이브인데요. 운전을 하는 중에 이제 운전자의 심박동수를 핸들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 속도 표지판 옆에 이제 자신의 비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운전자의 긴장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을 차에서 자율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고요. 운전자의 심박동수의 오차 범위가 벗어났을 때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운전자의 안정시 심박동수와 동일한 최적화된 힐링 비트가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서비스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택시, 또 뭐 트럭, 또 일반 운전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집중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힐링 비트는 두 가지의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일반형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이 되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나의 안정시 심박동수를 인지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의 오차 범위가 발생했을 때 힐링 비트라는 솔루션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을 하게 되면서 청각 시스템으로 우리들의 자율신경 균형을 안정화시켜 주게 됩니다. 이러한 힐링 비트는 양방향 시스템인데요. 타사와는 달리 이러한 양방향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연계가 가능했고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구현이 가능했고 또한 합리적인 가격은 고객의 선택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미라는 그런 명상 어플도 있고 코끼리라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이제 힐링 비트는 약간은 동적인 그리고 휴머니즘을 표현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디자인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힐링 비트는 언어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도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의 의학학 분야의 근거 기반 실무의 연구를 모두 마쳐서 임상시험 결과를 모두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R&D 사업으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대학병원의 수술 환자들, 또 암 환자의 수면의 질, 또 뇌파 측정, 그리고 올림픽 선수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중요한 사실을 저희 연구팀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리셋 타임이라는 것을 정의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힐링 비트를 적용했을 때 15분이 지나면 가장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시간은 15분이고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리셋 타임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러한 정의를 하게 되면서 대한스트레스학회에서 우수 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감정 노동을 넘어서 이제 긴장 노동자 소방관 5만 명이 힐링 비트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결과를 입증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바디프렌드와의 협업으로 이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최적화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1년이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지만 이 언택트 디지털 헬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셀프 케어에 대한 그러한 혁신 기술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 발짝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시장은 ASMR 시장부터 시대의 소리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ASMR 시장은 대한민국 시장이 전 세계 2위라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힐링 비트의 접근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주 소비자층 BM 전략은 일반 고객들에게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하면서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창출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에 이제 런칭 준비를 저희는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B2B 그리고 B2G 사업을 진행하면서 라이센스 수수료로 그리고 공동 연구로 기술을 개발하면서 수익 배분으로 BM을 창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힐링 비트에 대한 것인데 과연 스트레스가 이러한 디지털적인 것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연구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힐링 토크라는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그래서 심리 전문가의 1대1 비대면 매칭, 심리, 그리고 보건 상담 서비스를 함께 힐링비트 어플리케이션에서 또 힐링비트 서비스에서 같이 구현하면서
고객들의 마음도 챙겨주자는 목표를 또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연구한 지 10년이 넘었고 대학병원에서 많은 환자들 또 극심한 스트레스 환자를 보면서 또 많은 소방관들 또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감이다. 그리고 청각은 누구나 호불호가 가장 적은 접근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려면 우리의 마음 상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10년 동안 연구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 힐링비트가 또 힐링토크가 그래서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는 충격 딛고 더 크기라는 비전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떠한 과거의 사건이 계속 언젠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게 생각나게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투명한 비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 투명한 비커에 검은색 잉크가 한 방울 똑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커가 처음처럼 투명하고 맑아질까요? 아마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 검은색 잉크 한 방울이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은 평생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맺혀 있을 거고요. 그것을 잊으면 좋지만 잊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깨끗한 비커에 우리가 새로운 것, 더 깨끗한 물을 많이 부어 넣는 것이 해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처가 있거나 우리의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잊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위에는 새로운 더 좋은 것, 더 맑은 것, 더 깨끗한 물을 마음에 계속 부어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아마도 충격 딛고 더 크기, 그래서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이제까지 말했던 언택트, 디지털 셀프 헬스 케어가 함께 병행이 된다면 더 좋은, 더 나은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 겪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물리적인, 환경적인 스트레스 완화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스트레스 완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에서는 청각 시스템인 힐링비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닮은 소리, 그래서 나의 심박동수와 심전도파형과 가장 동일한 음파를 적용받으면서 나의 급성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한 그런 스타트업이지만 비전은 크고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그래서 K-스트레스 줄이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제품도 앞으로 많이 함께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Q&A를 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전문가분이시기 때문에 전문가분께서 지금 보시는 입장, 그리고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을 좀 보게 되면은, 우리 가병부터 좀 보죠. 스트레스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네. 있을까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람마다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런데 건강검진센터에 가면 이제 자율신경계를 기반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어떤 심박 변이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을 현재 많은 연구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가로 할 수 있는 기기들도 있지만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가까운 건강검진센터에 가셔서 HRV라는 그러한 자율신경 변이도로 스트레스를 측정해 본다면 아마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나의 스트레스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도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간단한 문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가능은 한데 이왕이면 한 번은 가보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될까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스트레스를 나의 네.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와서 지금 이걸 보고서 저도 좀 답변 드리고 또 대표님의 답변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움직임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는 1인 기업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이승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우선 제가 먼저 답을 드리자면은 저는 당연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건강이라고 하는 분야가 특히 헬스케어라는 분야가 우리가 뭐 디지털이 엄청나게 접목돼야 되거나 이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도 해주셨고 저도 이제 명상에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었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들, 누군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디지털이 접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또 그 부분을 찾고 투자가분들도 찾고 계시다 보니까 그쪽 준비하시는 것들을 저는 계속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치매 예방은 정말 다양한데요. 아마 치매 전 단계 환자들, 치매 전 단계도 환자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환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힐링비트는 알파파와 베타파라는 뇌파를 긍정적으로 균형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영향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치매 예방을 하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아마도 전체적으로 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중간중간에 일과 시간 중에 들으시다 보니까 멈춰놓고 들었다가 놓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개발하신 힐링비트 앱을 저도 다운을 받아서 좀 써봤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명상 이런 거 관련된 거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정말 제 심박수를 측정한 걸 집어넣고 나서 그런 다음에 들으니까 그 상태에 따라 다른 음악들을 좀 들려주더라고요. 네. 명상에 대한 것들, 제가 잠을 잘 때 들을 수 있는 것들, 집중하는 것들. 근데 아직까지는 곡이 한 가지씩 정도밖에 없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베타 버전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현재 힐링비트 개발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네. 이제 B2B 협업으로만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B2C 제품은 6월 중순에 이제 네네. 런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을 기점으로 네네. 저희가 선수들과 함께 이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힐링비트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마 다운 받을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실험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무료로 다운은 받을 수 있는데 네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곡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현재 이제 6월 어플리케이션이 런칭이 되면 1070개의 곡이 런칭이 될 거고요. 1070개. 다양한 장르에 또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작곡가들이 개발한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힐링 비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고 난 다음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궁금했었고 아까 강의 중에 중간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한 6월 정도라고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게 그 얘기였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미 1700 정도 개의 곡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 네, 1070개이고요. 1070개. 네, 한 달에 20개씩 계속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20개씩 개발한다는 말씀은 그 내부에서 그 음원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제휴가 되어져 있는 ASMR이나 이쪽이 또 있으신 건가요? 처음에는 내부에서 개발을 한 700개 정도 내부에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700개 정도. 지금은 네, 좀 더 다양한 또 고객들에게 B2C로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다양한 장르를 개발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은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티스트 분들이 협업에 계신 분들이 있고요. 네, 그건 또 저희가 또 자세한 내용을 6월 달에 돼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지금 질문 들어온 거 한 가지 더 봐보겠습니다. 네. 벤치마킹하고 계신 해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혹시 해외 사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네.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노럴 비트라는 걸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노럴 비트는 우리의 오른쪽과 좌측의 어떤 뇌파를 적절하게 섞어주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벤치마킹은 했지만 접근 방법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힐링비트 같은 경우는 뇌파 쪽보다는 나의 심장 소리, 그래서 나의 심장 박동수와 가까운 소리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은 지금 국내 특허나 또는 해외 특허 등록이나 출원으로 기술을 보호받고 있어서 아마 힐링비트가 처음에 개발된 게 2016년 네네. 한국연구재단의 의학학 분야에 제가 연구 책임자로 있으면서 직접 개발을 하게 되면서 네네.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감히 좀 이렇게 처음 가는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되게 시작된 시작 시점이 오래가 됐었군요. 네, 2016년부터 이제 환자들에게만 적용을 했었고요. 네네. 시대가 있고 환자들이 태어나면서 또 일반적으로 많이들 요구를 하셔서 그러한 것들에 맞물려서 이제 제품화 시키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뒤늦게 들어오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하나 네. 더 봐볼게요. B2C 사업 모델이 기본형과 프리미엄 두 종류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개인 심장 박동수 입력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필수인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거는 제가 써보니까 필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심장 박동수 직접 재가지고 입력을 하셔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고객이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해도 되고 네네. 만약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가 있다라면 자동으로 연계도 가능합니다. 단 네. 안드로이드는 지금 모든 것이 승인을 풀어놔서 가능한데요. 네네. 이제 iOS는 몇 가지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 네. 제한이 되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기다렸군요. 그러니까 구글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갤럭시 워치나 이런 거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애플워치는 승인 단계가 좀 남아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아까 전에 1번 질문 있었습니다. 질문 나왔던 것 중에서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 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기본형과 프리미엄 두 종류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두 종류였던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기본형, 프리미엄 서비스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나의 심박동수와 동일한 BPM을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은 이제 특허가 많이 있어서 기술을 보호받아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나의 안정시 심박동수보다 플러스 몇 BPM 또 마이너스 몇 BPM에 네. 따라서 수면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집중력을 향상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로 해서 네. 일반형 서비스는 저희가 프리로 네.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는 유료화 시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일반형은 일단은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기쁜 소식이네요. 네. 네,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질문이 저희가 하는 단톡방에도 올라오고 한 가지 더 올라와서 일단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고서 드릴 수 있는 부분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방향 제시와 국내 제도적 현황을 문제점 위주로 설명과 개선 방향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오늘은 좀 개인의 특화가 되어져 있고 그 다다음 주에 진행할 때는 기업에 좀 특화를 맞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스타트업들의 방향 지시라기보다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스타트업들인데 국내 대기업들도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이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좀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러한 것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네. 보면 넘어야 될 산인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거 기반 실무가 제일 중요하다. 근거 기반의 실무. 네. 다시 말하면 EBP, Evidence Based Practice. 그래서 그냥 고객들에게 일반적인 좋다라는 말보다는 네. 이러한 다양한 임상 시험 결과를 거쳤고 안전성을 확보했고 효과를 보았습니다. 라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의학적인, 과학적인 네. 임상 시험 효과라는 것에 대한 최초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도 연구진들로 이루어져 있는 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연구 개발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자 이런 것들을 목표로 비전으로 또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 기반 실무가 중심이 된다면 스타트업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이면서도 좀 본질적인 내용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되는 것들을 갖고 있느냐 아닌 거냐 이 네. 차이가 될 텐데 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데보다 더 빠르게 더 다양하게 경험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우리의 핵심 무기다. 그렇게 네,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만 있다면 기업 가치와 펀딩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아, 네. 네네. 현재 기업 가치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수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네, 굳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펀딩은 유튜브에 지금 남아요. 네, 투자 라운드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네,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신다. 네,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이제 9개월 차입니다. 네네.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투자 라운드 진행하고 있어서 네. 긍정적인 투자하실 거라고 한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신 밑에 이메일 주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쪽 통해서 따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언제나 환영입니다. 질문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에 대한 것들이고 아까 전에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신의 음악 소리, 당신의 심박동 소리, 심장 박동 소리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질문이 여기 나왔네요. 나만을 위한, 저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혹시 진행 중에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은 지금 올림픽 선수들에게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림픽 선수들에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네. 그 선수만의 심전도 파형을 직접 저희가 테스트하고 네네. 그 선수만의 주파수를 그대로 추출을 해서 완전히 동일한 가장 닮은 소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한 종류의 음악이라고 한다면 그 음악을 정상 심박동수가 1분에 60에서 100회거든요. 네. 60bpm, 61bpm, 62bpm부터 쭉 100bpm까지 총 41개로 저희가 다 수작업으로 쪼개게 됩니다. 아, 네. 그랬을 때 한 종류의 음악이지만 나의 심박동수와 맞는 동일한 BPM을 골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만을 위한 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음악을 만들어준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프리미엄 서비스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맞춤형 파형의 소리 외에 비타민과 같은 다른 것들도 제공할 수 있는가요? 질문자분 그 비타민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건강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맞춤형 케어이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지금 힐링비트는 하나의 프로젝트이고 출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건강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또 제공할 거냐 맞춤형으로다 이런 질문이 아니신가 싶네요.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지만 마음 챙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힐링 중요하죠. 토크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리학적인 스트레스도 접근하고 네네. 심리학적인 스트레스도 같이 병행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도 몇 개 남아있고 시간도 좀 남아있다 보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네, 많이 특이하다고들 하십니다. 네, 저는 회사 이름을 들었었을 때 네. 이게 서비스명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 네.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 사업자 등록증 출력하셔도 이름 꽤 길 것 같거든요. 네, 은행에서도 신기했고 신청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이게 맞냐고 몇 번 질문을 듣기도 하고 또 투자자분들도 뭐 호기심을 갖거나 네네. 어쩌면 또 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근데 반응을 앞으로 글로벌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글로벌로 갈 때는 이 이름이 아니라 힐링비트로 그냥 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네. 글로벌 갈 때는 대한민국 대신에 K자를 쓰자라는 저희 구성원 팀들이 많이 있어서 네네. 아마 스트레스 줄이기라는 이름 앞에 대한민국 대신 K자가 붙어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을 제가 드렸던 이유가 스타트업들한테도 저도 질문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길게 지으셨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스타트업들도 글로벌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고 네. K라는 이름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내신 김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바디프렌즈와 협업도 얘기하셨고 네. 저희가 지난번에 메타버스를 다루면서 VR을 좀 다루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VR 기능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힐링비트 드라이브 얘기도 해주셨고 네. 바디프렌즈 협업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언제부터 만날 수 있죠? 바디프렌드 협업은 이제 7월 정도에 제품이 7월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어서 네. 지금 제품의 최적화 단계에 가고 있고요. 네. 바디프렌드의 정확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네. 어떠한 땡땡 프렌드라는 제품으로 힐링비트가 탑재되고 바디프렌드의 안마의자에 앉게 되면 이제 나의 스트레스와 심장박동수가 측정이 되면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솔루션으로. 힐링비트가 제공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요새 뭐 안마의자 쪽도 헬스케어 쪽에는 네. 개인 퍼스널 헬스케어 쪽으로는 유명하고요. 또 앉아있으면은 심박수 측정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뇌파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네. 그거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고 드라이브는 어떻습니까? 드라이브는 언제부터? 힐링비트 드라이브는 이제 협업하는 시작 단계이고 네네. 저희도 이제 개발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관심을 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네.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타게 되면 여러 가지 프리미엄 서비스를 접하게 될 건데 네. 그때 심박동수나 자동차 핸들이나 의자에서 체크할 수 있는 메디컬 데이터는 많은데 그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공해 주는 건 현재 새소리나 파도 소리나 그쵸. 빗소리나 진동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운전자의 메디컬 데이터를 활용한 힐링비트가 솔루션으로 나오고 속도 옆에 하트레이트까지 나온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져서 조만간 긍정적인 저희의 기대를 좀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디지털 콕핏이라 그래서 삼성에서 추진하는 것들도 있고 지금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긍정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관련된 업체들하고도 해외 기업들이 많이 협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회사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할 텐데 헬스케어 분야하고 자동차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생산해낸 모든 데이터가 우리를 측정하는 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앉아있을 때 허리 굉장히 아프시잖아요. 최근에 안마의자 기능 들어간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한쪽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울러지는 분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 몇 개 더 들어와서 질문에 대한 것들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는 저희들 전체한테 던져주신 질문 같은데 현재는 다소 생소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대중화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노력은 저희들이 하는 노력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력도 있고 정부기관에서 해야 되는 노력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대중화된다면 저희 네. 같은 스타트업들은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기회가 더 저희가 많아지겠죠. 그럼요. 많은 힘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순간인 것 같고요. 이제는 거의 많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멀지 않은 그 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단계이지 않을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도 학교에 있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다 소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만 그쳐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이 힐링비트를 시작으로 해서 나오는 그 순간 많은 곳에서 이 대중성은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분야는 지금 올림픽 선수들한테 저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많은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합 전에 도핑 테스트 때문에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없는데 올림픽 위원회에서 허락한 단 한 가지는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나오고 평소에 무엇을 듣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선수들에게 그런 음악보다는 이제 그 선수들만의 심박동수와 심전도파형과 동일한 힐링비트를 적용해 주니까 시합 전에 긴장 완화가 상당히 되고 그것이 성적 평소 기량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현재 레슬링 선수들이 아주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저는 좀 대중화를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팬심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시장이겠네요. 조심스럽게. 네네, 그거는 뭐 저희 따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서.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타트업이시고 요즘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핵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피부로 느끼시는 분위기가 지금 9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시국에 이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전에 헬스케어 시장에서 스타트업을 바라봤던 거하고 요즘하고 분위기가 체감하시기에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저는 2000년 초반 때부터 병원에 있었고 2000년 초반에 병원에 있었고 임상 경험과 또 대학과 모든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 라는 1년 사이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고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은 상당히 많은 예전 것에서 버리지 못하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찾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들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다양하게 만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약회사라든지 의료기라든지 이러한 모든 시장들이
아주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수용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기술들보다 내가 더 먼저야 라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기술들, 변화되는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좀 스타트업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규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도 네. 느끼시기에 좀 많이 열려졌다, 예전보다는.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좀 어려우신 답변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환자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은 WHO에서도 보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을 앓기 전 예방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방하죠. 근데 때문에 예방에 대한 개념이 전 국민, 전 세계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제일 궁금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돼서는 제도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빗장은 많이 풀리고 있어요.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위기도 줬지만은 잠깐 멈춘 상태에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또 준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질문들이 또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다 드리게 되면은 네, 다 드리게 되면은 오늘 끝날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초반에 이야기 드렸었던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거기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기도 하고요. 혹시 지금 의문점들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으신데 전체적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의문점이라면 저희가 2주 뒤에 다시 만났었을 때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혹시라도 힐링비트 쪽에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대표님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그 회사 사이트에서 질문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네, 거죠? 친절한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2주 뒤에 디지털 헬스케어 다른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